그리고 이제 종목군들 좀 넘어갑니다. 다 10%래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올려드렸던 첫 번째 종목이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보시면은 두 가지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이닉스가 이번 시장에 이제 조정에서 좀 뭐 상당히 뭐 미끄러졌다면 미끄러진 거고 제한적이다 그러면 제한적인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이닉스 기준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일단은 지난 그 4월 27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하향하는. 근데 나는 그들이 좀 솔직히 못마땅한 게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서도 애널 중에서도 뭐 윤정도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50이 넘어갔으니까 또 이 바닥에서 35년 주식을 했고 23년 이상을 멘토링 서비스를 해드렸고. 근데 보시면 일단 1사분기 1분기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단위의 실적이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축소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컨센서스는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내나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굉장히 뭐 신뢰도가 높죠. 그런데 상상인이라든가 하이 투자라든가 꼭 보면 꼬맹이 애들, 솔직히 뭐 증권사도 대형사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그나마 뭐라 그럴까요?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뭐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낮춰놓긴 했는데 글쎄요, 영향력이 그렇게 큰 쪽은 다소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다 좋은데 27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28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실적 전망치 부분을 목표 주가죠. 실적 전망치보다는 목표 주가를 낮춘 쪽은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이제 좀 유지 기준인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고 시장 전망치는 뭐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의 기준의 주가를 놓고 보면 분석 내용은 부정적으로 일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시장에서 주가가 지금 이 시장 상황에 급락으로 연출이 돼야 되는데 그죠? 4월 27일 이후에 27일이 종가가 여기입니다. 근데 27일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기준의 시장의 흐름에서는 주가가 급락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지수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4월 27일 날 10만 8,500원인데 1,000원 빠졌어요. 이렇게 따진다면 1,000원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가격 반발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의 부담 요인이 있었고 또 국내 증시가 그에 연동돼 있는 폭의 기준에서의 흐름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27일 기준이면은 요자락이었고요. 그 요자락이었고 요 자락 종가의 기준에서는 여기 그리고 그날 이후에 10만 8,500원 이후에 종가 기준이 요 정도 1,000원 밀린 정도 지수의 기준에서도 뭐 국내 증시도 조금 미끄러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27일 날 코스피가 2,639고요. 그 다음에 2,645. 그러니까 뭐 거의 차이가 없죠 지수는. 미국이 작살난 거고 박살난 거고 기술주들이 망가진 거지.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하이닉스의 기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감히. 그러니까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상으로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앞전에 그 저점을 종가 기준으로 이게 종가선 차트니까 장중에 뭐 2,600원 깨트리고 내려가고 주봉의 기준이에요. 일봉으로 뭐 장중에 일본 기준에 2,600원 깨고 종가가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종가 기준의 주봉상으로는 제일 밑바닥에 있단 말이야. 근데 하이닉스 기준은 지금 4주의 기준으로 따졌을 땐 제한적이죠. 또 실적 발표 나오기 직전까지 해서의 변동성, 거래 수반되고 변동성 감안하면 여기서 조금만 건들면 매직 시그널이 돌려지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요. 요때 당시에 그 시장 컨센서스
이때 당시에 지금 귀찮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제대로 된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우리는요 모든 종목의 그 내용을 10년 전, 20년 전 거도 다 갖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동영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방송국, 한국경제TV 이런 애들이 대표님 이거 어떻게 2000년도 초반 영상을 갖고 있어요? 저희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런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21년도에 10월 달경에 컨센서스를 한번 보시자고. 11월 달 컨센서스 잘라놓은 게 있나 모르겠는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 기준에 11월 달 기준에 지금 이제 주가가 10월 저점 찍고 반등을 많이 줬을 때고 9월 달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얘네가 8월, 9월 왜 10월 달께 제가 그 없었을까요? 8월, 9월 달 것도 없네. 희한하게 자료를 안 모아놨던 것 같은데 일단 하여간에 다행스럽게 이제 여기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 당시 대비해서 22년도 영업이익, 순이익 이거 명확히 보자는 거예요. 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명확히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자료도 하나도 보지도 않고 나와서 떠드는 친구들 얘기 듣지 말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게 자기들이 떠드는 내용이 얼마만큼 그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인지 생각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떠드는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명확히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에요. 숫자 크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뺄게요. 빼서 이걸 키울게요. 여기도 세 개 줄이 되겠죠. 이렇게 뺄까 그냥 이렇게 얘를 줄일까 이렇게. 오케이. 뭔 소리냐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여기 똑같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되겠죠. 2022년도 전망치가 작년 10월달 완전히 막 개판, 작년 10월달에 막 주가 개판 나고 95,500원까지 밀렸을 때, 95,500원. 그랬을 때 순이익의 전망치가 9조 5천억이었어요, 그죠? 21년도 순이익 전망치가 9조 5천억. 그러니까 9조 6천억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 작년 11월이니까 실적이 대부분 다 나와 있으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전망치를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윤정도는 분명히 디램 가격하고 현물 가격하고 상관없다. 그거는 윤정도가 더 잘할 것이다. 오히려 경험도 더 많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 전망치가 해간에 뭐 윤정도가 잘하든 말든 9조 5천억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게 얼마에 지금 12조 3천억입니다. 12조 5천억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16조 7천억이에요. 이해되세요? 작년 불과 11월 달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순이익 증가가 3조 가까이 증가했어요. 9조 5천억 대비. 그럼 얼마? 30% 이상 지금 순이익 증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바닥이 얼마였냐면 95,500원이었어요. 95,500원 곱하기 30%면 3927, 11만 7천 원에 돼 있어도 그걸 바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거보다 10%가 더 빠져 있어.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아마 원고로 따지면 있을 거예요. 원고를 제가 찾으면 나올 거예요. 원고. 이게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이 당시에도 6배. 6배. 9조 5천억 기준에 6배. 그리고 PBR이 9조 5천억 기준에 1.2배. 9조 5천억 순이익 예상할 때 1.2배다. 1.1배 미만으로 내렸었어요. 지금도 증권사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1.1배 미만으로도 예상하는 쪽이 있어요. 왜? 분석 내용이 다 틀려. 요거는 증권사의 평균치인 거고 분석이 조금씩 틀려요. 방송 보면은 증권사 특정 증권사가 하나 훔쳐다가 지가 분석한 거 그냥 갖고 나와. 지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훔쳐갖고 나왔지만. 이걸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를 우리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에 지금 이거는 11월 달 거잖아요. 11월 22일 거란 말이에요. 11월 22일 컨센서스. 그럼 11월 22일이면은 주가가 얼마였는지 한번 봅시다. 11월 22일. 10월 말 이제 저점 찍고 많이 돌려 올렸을 때니까 12만 원까지 들어 올려놨네. 9만 500원에서 12만 원까지 들어 올려놓은 거예요. 12만 원일 때의 PR이 8배란 말이야. 12만 원일 때. 그리고 그 전날의 기준이죠. 22일 날짜에 캡처했으면은 19일 날짜 11만 1,500원일 때 PR이 몇 배? 8배였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11만 1,500원일 때 지금 10만 7,500원 4,000원 차인데 4,000원 무시하고 같은 가격이라고 쳤을 때 순이익 예상치가 같은 가격으로 쳤을 때 그때는 22년도에 대한 순이익 예상치가 말 그대로 개판이었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뭐 그들의 시각에선 그랬나 보죠. 얼마? 12만 5,700 12조 5천억. 근데 줄을 지금 제가 잘못 끊었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순간. 12조 5천억이라는 거는 영업이익 예상치인 거고 그리고 9조 5천억은 순이익의 예상치입니다. 30% 증가했죠. (30%가) 증가했다고 실적이. 근데 11만 1,500원일 때 8배인데 지금 주가의 PR이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6배, 그래서 8배, 내년 기준 잡아서 뭐 6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시면은 윤정두가 그냥 똘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응? 이것조차를 안 보여주고 지들 마음대로 하이닉스가요 반도체가 개판이에요. 개판인데 어떻게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며 실적 전망치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주가는 왜 그러면 더 약세를 띠냐는 거지. 결론적으로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이닉스를 지금 능가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제한적인 PBR이 1.21배 평균치 1.21배가 말이나 되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환율이 1270원에서 1400원 갈 거냐 아니면 1200원 올 거냐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1200원으로 갈 것이며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화가 될 것이며 시장은 다시 신고가 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준을 설정을 하신다면 그걸 누가 이끌고 갈 것이냐의 기준을 누가 하이닉스 이외에 얘처럼 실적이 더 올라가 있는데 주가는 더 밑에 있는 종목을 찾아와 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 기술적 분석할 때 자칫 잘못하는 친구들 주가가 여기 바닥 여기까지 또 내려가야 된다. 아니 실적이 30% 증가했는데 어떻게 바닥을 내려가. 소형주 잡주 30%도 아니고. 응?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내 자산 지키는 것뿐이 없어요. 얘로 인해서 깨졌으면은 윤정도를 혼내시고 야, 니 때문에 하이닉스 내가 많이 샀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제가 책임은 못 지지. 책임을 어떻게 줘? 수익 대박 났다고 뭐 윤정도 맛있는 거 사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은 그잖아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적정한 제대로 된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나실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그거 하나만 보시란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삼성그룹도 슬슬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지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또 삼성그룹의 또 삼성전자의 또 전체 시장의 지수 또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액면 분할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전에 액면 분할할 때도 그거 호재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게 정점이었고 결론은 삼성전자의 기준도 분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에.
그러면 기업 분할할 때 인적 분할만 한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인적 분할 시민단체가 반대했잖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다른 그룹주들은 다 했는데 그 특별법이거든요. 인적 분할하게 되면서 자사주가 전부 홀딩스의 의결권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대주주는 입 찢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다른 기업들 다 했어. 대형 그룹주들도 다 했고 뭐 중소형 그룹도 다 했어요. 응? 골프존 이런 것도 다 했잖아. 손 안 대고 지분 강화시키고 대박 났지. 그게 특별법이에요. IMF 이후에. 그 특별법이 일반 법하고 맨날 부딪혀요. 일반 법으로는 불법이야. 그렇게 혜택을 주면 안 돼. 근데 특별법으로는 된단 말이야. 하여 결론적으로 그건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는 게 악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적 분할은 악재가 아니에요. 현대중공업 그룹 어떻게 했어요? 현대중공업을 5개, 6개로 쪼개놨죠. 5개에 6개예요. 그 기준에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어찌됐든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분할의 얘기도 솔솔 나와요. 또 언제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시민단체가 멀쩡하게 있다가 특정 정부에서만 반대하고 막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번 정부에서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그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박인 거예요. 대주주는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은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고 제대로, 나쁘게 표현하면은 대주주만 아주 그냥 입 찢어지는 거죠. 왜? 자회사들의 돈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같은 회사 내에서 사업부의 돈을 밀어주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모바일 쪽이 매개 살렸죠.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가 매개 살리는데 지금은 아예 반도체가 완전히 다 매개 살리는 거죠. 사실 모바일도 중요하지만 사업 부분에 대해서 백색가전은 뚝 떨어져 있고 LG전자가 이제 백색가전인 거고. 그러면 소액주주, 그러니까 소액주주? 소액주주라고 해야 되나? 소액은 아니잖아 또 금액이. 어찌됐건 응? 지분율이 낮은 그 주주들 기준에서는 내가 투자하는 사업, 내가 좋아하는 사업만 투자하면 돼요. 지금 반도체 좋잖아. 반도체만 사면 돼. 백색가전 안 해도 돼. 얘들이 작년에 얼마게 깨진 게 뭡니까? 디스플레이에서 박살이 났죠. 그래 LG 디스플레이에 막 손 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박살나면은 그거 얼마 뭐 반도체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조차도 난 싫다. 내가 선택해서 그냥 반도체만 할래. 왜 거기서 이득 난 거를 디스플레이를 지원해 줘야 되나? 대주주는 좋겠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현실화가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컨퍼런스 콜 이후에 주봉 단위에서 이렇게 거래를 터뜨리고 양봉을 줬어요. 망치도 그것도. 그러고 나서 이번 주의 기준에서 이 흐름은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쪽에서 나스닥이 박살났다고 그러는데 반도체는 솔직히 좀 제한적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 테슬라, 아마존. 물론 넷플릭스나 아마존 이런 쪽에 서버발 D램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면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 그렇게 해석하는 쪽은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삼성전자에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의 기준을 설정해도 된다. 지금의 범위에서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다 우호적인데 우리는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없으니까 빨리 넘겨드리면 LG화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예로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요. 자꾸 뭐 LG화학을 뭐 물적 분할 때문에 박살난 뭐 그건 심리적인 거고 그렇게 따지면 48%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초전 박살났게?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정확히 물적 분할의 이야기가 나온 게 어디였냐면 요때 나왔어요. 요 고점에서. 그렇게 해서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20%대에 20%대 조정이 나옵니다. 예? 200%대 폭등 이후에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200% 폭등 이후에 그러고 나서 20%대 조정이 나오는데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 똑같은 조정이 나와. 오히려 이노베이션 시가총액이 작죠. 걔는 조정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조정이었던 거지 물적 분할에 대한 조정이 아니에요. 결론은. 물적 분할의 조정이면 얘만 빠지고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은
주가 유지됐어야죠. SK이노베이션 한 40% 빠졌어요. 얘는 20%대고. 쥐가 물적 분할해? 그리고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리콜도 2번이나 터졌어요.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이 바닥에서 60만 원 이탈되던 흐름에서 갑자기 3개월 만에 정확히 따지면 2달 3주 만에 75% 105만 원까지 올라가냐 이거야. 물적 분할이나 악재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말 그대로 그 IPO가 연말 안으로 될 게 훼손돼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삽니다 이때. 무지하게 샀는데 기관들이 무지하게 팔아버려. 어찌됐건 말 같지도 않은 충격적인 주가 조정이 나왔어요. 뭐 어떤 해석을 해도 다 필요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정적인 내용만 득실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LG화학의 이 시가총액이 삼성 SDI보다 낮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요 구간 동안에. 이번에 이렇게 빠지면서 LG화학이 삼성 SDI 시가총액보다 낮아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가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시가총액 최상위 그룹들의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그 실적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런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가 빠져서 하이닉스가 올라가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보다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면 돼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장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붕괴되지 않는 이유. 얘네들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유. 두 종목 다 대주주 지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종목 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82%의 수준을 LG화학이 갖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예요. 외국인과 그 대주 지분 합산하면 또 특히 이제 대주 지분만을 놓고 봐도 뭐 70%대 이상 훌쩍 넘어가고 80%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요. 유통 물량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ETF 상품의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 거기에 돈 들어온 거 얘네한테 일단은 얘네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일단 다 때려 사버리는 거야. 주가가 밀리든 말든. 무책임한 게 아니라 사달라고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 비율만큼 사는 거야. 그 논리에서 이제 멈춰져 있는 거죠. 실질 대주 지분 보시면 두 종목 다 뭐 다 볼까요? 그 두 종목뿐만 아니라 자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주 지분 80%예요. 외국인 10%고 그럼 기관들 있고 여기에 섹터 들어올 거 아니야 돈. 그럼 얘가 미국장이 지금 거품이 빠지는 거라며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라며 그래서 기술주가 빠지는 거라며 얘는 뭐냐고. 실적 막말로 개판인데.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부 지금 LG화학이 갖고 있지. 85%예요 대주주가. 빠질래야 빠지질 못하는 거지 사실상. 그에 반해서 이제 카카오라든가 이런 경우 45%죠. 응? 고점 대비해서 얼마냐고. 반토막. 그 이상. 네이버 26%예요. 응? 그러다 보니 조정폭이 프리미엄이 깎여 내려가면 조정폭이 감당이 안 되죠. 어찌됐건 뭐 이들이 뭐 비이성적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멈춰져 있는 주가가 어지간해선 깨지지 않는 그러한 뭐 비이성적인 흐름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밀려라? 왜 밀려? 시장 지수 빠지게. 그러지 말고 얘가 저평가니까 얘가 올라가고 나머지 실적이 되는 이런 쪽이 당연히 들어 올려줘야 되고 제가 볼 땐 자력으로 LG화학이 자력으로 SDI의 시가총액을 넘기고 그 사이에 뭐 네이버가 뭐 거품이 빠지든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 강세를 띠든 그렇게 되면 자력으로 LG화학은 최소 5위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 범위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LG화학도 단순 논리로 따져 드린다고 그랬죠. 어떤 걸로요? 지금 LG화학의 지금 그 올해 순이익 그리고 내년 순이익이 있는데 최저가의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그럼 내년 그 순이익 부분 3조 원대인데 올해 2조 6천억, 2조 6,500억, 내년 3조 2,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만 따져도 일단은 동종업계 기준에서 롯데케미칼 그나마 롯데케미칼 기준의 수준 뭐 실적이나 이런 건 롯데케미칼이 좀 더 낮습니다만 PER을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업종 평균 10배로 해버리면은 화장품 주까지 껴있는 거거든.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까지. 그러니까 안 돼. 너무 높아져. 그래서 8배 기준으로 따져봅시다. 8배. 8.75배. 8.75 곱하기 LG화학의 지금 2조 6,500억이죠. 응? 이렇게 해주면 시가총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875 곱하기 265 해주면 시가총액이 최소 범위 이제 23조. 내년 실적에 뭐 3조 2천억 다 떠나서 그냥 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이 23조예요. 거기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신고가 대비해서 50%를 쪼개버린다 이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안 밀리는데 크래프튼이나 카카오뱅크나 이런 쪽 종목군들이 상장 이후에 반토막이 나 있단 말이에요. 왜? 상장 프리미엄 이후에 처음에는 그 섹터에 돈 들어온 걸로 다 때려 사서 위에서 사줬지만 결국은 수급 논리에서 밀린단 말이죠. 그럼 얘도 60만 원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날 수 있다고 쳤을 때 그럼 30만 원이죠. 30만 원의 주식수가 자 30만 원 곱하기 주식수가 2억 3,400만 주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나와요? 30만 원 곱하기 2억 3,400만 주 해주면 70조가 나옵니다. 70조. 70조에서 82% 수준을 80%만 잡을까요? 오케이. 70조 곱하기 80% 해주면 56조가 나옵니다. 56조에서 이걸 또 쪼개. 얼마로? 50% 할인한다면서요. 그래 좋아. 그러면 28조라고 합시다.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주가 말고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30만 원. 지금 40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도 25%가 깨지는 30만 원을 적정한 주가라고 치고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70조인데 그 70조에 80%만 갖고 81.8%니까 80%만 갖고 있다고 치면 56조야. 56조에 할인율 50%를 잡아도 28조입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 시가총액이 51조가 돼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51조면 얼마? 7천만 주짜리니까 나눠주면 최소 70만 원 이상이 돼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최소의 할인으로 최대의 할인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LG화학 지분 팔겠죠. LG화학 지분 판다고 치면은 할인을 50%에서 팝니까? 대주주 지분이 51% 이상 80%가 넘는데 그거 안 팔겠어? 언젠간 블록딜을 하겠지. 81.8%를. 그러면 30%를 블록딜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50% 할인해? 예를 들어 지금 40만 원이면은 한 8% 10% 할인해 팔지. 그게 정상적인 내용이죠. 그 현금 어떻게 할까? 그냥 주가가 밀려 있으면은 그걸 못 잡아먹어서 얘가 물적 분할해서 이렇게 빠졌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물적 분할하고 주가하고 무슨 상관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얘만 물적 분할했나? 아니 포스코홀딩스는 물적 분할 안 해? 아이고 참 진짜. 실적 범위로 놓고 보세요. SDI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체 실적이 SDI보다 월등하다. 결론적으로 LG화학의 기준도 추세적인 면으로 월요일날 당장 저는 시장 그렇게까지 안 밀린다고 봅니다. 금요일날 미국장이 소폭도 빠진 거 그거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지표의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금요일날 강세를 떴던 것처럼 국내 증시의 흐름도 월요일날 살짝 개파락이 나오면 그 시점에서부터 돌린다.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려드린 게 뭐를 올려드렸어요? SK 하이닉스. 뭔가 불확실성이 많다. 난 불안하다. 좀 천천히 가고 싶다. 오케이. SK 하이닉스. 어디 가서 LG화학 이런 식으로 가치 부분을 얘기해서 그 주가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은 형편없이 저평가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더 이상 밀리지를 않습니다. 막말로 LG화학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뭐 하려고 48%를 갖고 있고 뭐 하려고 이럴 때를 그렇게 사재 낄 것이며 뭐 하려고 지금까지 아무런 볼멘 소리 없이 주주총회에서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냥 주가가 좀 조정받으면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월봉 기준이나 주봉 기준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위치입니다. 당연히 55만 원 갭상승으로 넘겨야 되는 게 55만 원 여기서 갭으로 넘기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일랜드 갭이 떠요.
아일랜드 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응? 진짜 세게 57만 원에 출발해. 그냥 예를 들어서 조금씩 올려놓고 57만 원 팍 진짜 이번 주에 한 54만 원, 56만 원까지 탁 그러면 안 되나? 요게 잠시만요. 57만 원이랑 54만 원이지. 그러면 뭐 주봉 기준에서 이번 주에 시장 애매하니까 그냥 54만 원을 한번 빵 치고 올라왔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럼 아일랜드 갭이야. 그럼 뭐다? 대칭형의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 대칭형의. 결론적으로 LG화학의 기준은 뭐 50만 주 정도는 변동성까지, 하이닉스도 500만 주 변동성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아나 이런 부분도, 기아가 지금 얼마나 좀 훌륭한 위치라면은 장대 양봉 뽑아주고 나서요 기술적으로는 펀더멘탈 상상을 초월하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교육 최근에 해드린 이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 그게 거래량을 OMA 20ML을 툭툭툭툭 건들면서 수반해줬다고. 여기서 그러고 나서 4월 마지막 주에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을 줬고, 그러고 나서 4거래일 동안의 거래량이 주춤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이성적인 종목의 변동성이 큰 종목, 비이성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은 거래가 급감을 합니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일사료인가요? 이런 애들은 거래가 급감하죠. 한 방에. 비이성적인 거래를 터뜨리고 난 이후에 거래가 급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뺑뺑이 돌리다가 거래가 급감하는 거고, 이건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뒤진 거야. 돌릴 수 있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돌릴 수도 있어. 근데 그 돌린다는 개념이 최소 거래량 3천만 주 이상씩 빵빵 터져야 돼. 3천만 주, 4천만 주씩 터져야 돼. 그래야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도 뭐 어디 방송국 아침에 모니터링 하려고 방송 잠깐 봤더니 종목 AS 하는 친구가 한경에서 쫓겨나서 지금 M10가 있는 애가 걔가 그러는 거야. 이런 종목 보면서 이런 거 사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올라갈 때 바보야? 올라갈 때 사는 거지. 뛰는 말 잡지 말라 그랬죠. 뛰는 말 잡는 거지. 이런 애들은 몇 년간 이거 시세 안 나와요. 웃기고 있네. 몇 년간 시세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돌릴 수가 있어요. 다만 앞전 고점을 넘기는 게 다소 버겁죠. 근데 그것도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가 이만큼씩 터지면 앞에 고점 넘겨요. 터질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지. 근데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 몇 년간 못 가요. 주식 몇 년이나 봤다고 이 녀석이 한경에서 그렇게 까불다가 윤정도한테 대들다가 잘려서 그쪽으로 넘어간 건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똑같은 해석이 나오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런 애들은 몇 년간 못 가요 했겠지. 그러니까 한일사료가 지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비이성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거래 급감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대형주는요, 저런 비이성적인 거래가 터지지도 않고 전 거래일 대비해서 저런 비이성적인 거래가 터지지도 않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제 터지는데, 고점에서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눌린다. 그거는 나쁘게 표현하면 매수가 없지만 좋게 표현하면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쉬어간다. 말 그대로 쉬어간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기아가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전월 대비해서 여전히 판매 대수가 좋지 않았다. 4월달 판매 대수가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게 현대차가 조금 더 안 좋았어요. 근데 결론은 현대차나 기아의 경우에 전월 대비 안 좋았지만 기아는 덜 안 좋았고, 결국은 제한적인 조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에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이 흐름을 주고 제한적인 조정으로 끝이 났다. 요건 시세가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5월 달은 제대로 거래량을 치고 들어올려야죠. 만약에 거래량이 안 실리면 그 다음 달을 봐야죠. 얘만 시장이 못 가는데 갈 수 있냐? 시장은 냉정합니다. 무조건 실적이에요. 냉정합니다. 시장은. 제한적이에요. 결론적으로 기아의 경우에도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현대차 그룹에서는 순환 구조가 돼 있어요. 그죠? 현대차 그룹주에서는 기아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대주주는 누구예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의 대주주는 누굽니까? 기아입니다.
이 순환 구조가 돼 있어요. 순환고리를 끊으라는 게 원래는 기본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대주주 니들만 배 터질 거냐? 순환고리 끊어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시장의 논리가 또 이것도 엊그저께 최근에 이제 방송 모니터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규적으로 세 군데가 지금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2대1 성형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나갔던 쪽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 또 이제 경제 TV 쪽하고 그다음에 지상파 한 군데 요렇게 해서 세 군데 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데일리 방송을 다 진행을 할 건데 그러려다 보니까 요즘 추세가 어떤지를 좀 모니터링을 했어요. 근데 기아를 얘기하면서 방금 얘기한 그 얘기를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니까. 뭐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 해갖고 좀 시리즈로 대박 친 친구 하나 있죠. 그것도 남의 거 다 분석. 그거 유료 기업 분석 내용이 있어요. 유료. 응? 그래서 인맥 관계 뭐 이런 거 다 있어. 그걸 사다가 그대로 자기 거 있냐 이제 떠들어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대단한 분석인데 하는데 아니에요. 훔쳐온 거야 다. 본인 게 아니면 본인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팔아야지. 남의 유료 상품을 함부로 그렇게 팔면 안 되잖아. 가계도부터 해서 기업 간의 그 결혼 내용부터 해서 다 나와. 근데 예를 들면 경험이 없어서 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정의선 씨의 지분이 기아에 집중돼 있으니 기아를 몰고 갈 거다. 기아를 키울 거다. 기아를 계속 키울 거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차이가 뭐가 나요? 작년에 기아가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치고 올랐지만 1월 달에는 가장 늦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1월 달에.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1월 달에 남들이 먼저 모비스 막 상한가 가고 현대차 27% 오를 때 기아는 제한적으로 갔어. 그러다가 1월 중순 이후에 22일부터 22일 날 장땅봉 나오고 한 번 더 치고 간 거죠. 꽤 그런 음모론, 말 같지도 않은 뭐 어디서 우화사, 음모론, 뒷담화 이런 얘기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혼란스럽다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 그런 걸 믿으세요. 현대차가 1월 첫째 주에 움직일 때 1월 첫째 주에 움직였잖아요. 그 다음 둘째 주에 움직이고 기아가 못 갔다니까. 아니 우리는 직접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매매를 꼭 안 해본 친구들이 뭐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에 대한 뭐 22일 날 움직이죠. 이때 현대차 움직일 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난리가 나요. 그들이 뭐 하려고 주가 조작을 할 것이며 뭐 하려고 이쪽으로 몰아줘서 구설수에 올라. 어차피 다 지들 건데. 그렇게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 아버지 정몽구 회장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현대글로비스에 못된 친구들이지. 현대글로비스 이전에 현대오토넷 그 이전에 본택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비상장. 그 본택을 만들어 놓고 정의선 그다음에 정의선 씨가 뭐 저랑 동갑인가 그럴 거예요. 정의선 씨 그다음에 정몽구 회장 그 33%씩 지분 가져가고 33%는 그 지멘스로 이제 나중에 넘긴 거고 33%가 어디서 갖고 있었더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글로 일감을 몰아줬죠. 그 다음에 그거랑 본택이랑 현대모비스랑 합병을 시키려고 했는데 시민단체가 너무 반대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현대오토넷하고 합병을 시킵니다. 결국은 이제 그때 못하고 한참 뒤에 오토넷을 갖다 꽂아요. 꽂으면서 이제 이게 말이 많아지니까 지멘스의 33%를 넘겨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우리한테 줘야지 헐값에. 우리가 사지 그러면. 농담이 아니라. 그래놓고 현대오토넷 주가를 5배를 올려버립니다. 그 당시에. 그걸 분석이라고 하고 앉아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시황 돈 받고 파는 친구. 결국 그걸로 낭패를 봤지. 비이성적으로 올리는 종목들은 그렇단 말이야. 올려놓고 지들 물량 전환시키고 또 합병시키면서 상패를 시켜요. 합병시키면서 주가 다 밀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리고 글로비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글로비스가 그 본택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33%. 33% 글로비스가 갖고 있고 33% 정의선 씨, 33% 정몽구 회장. 그 수준에서 이제 33% 정의선 씨께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멘스로 넘겼죠. 말도 안 되는 쪽으로. 그런 거 얘기하면은 끝이 없어. 그 내용이 도서에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그걸 가지고 대박주라고 끝까지 그 엄한 소리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자료 내용도 지금 생각날 때
올려드릴게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요 종목이에요. 매집주. 야,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이 계속 확대가 되네. 요건데 요게 이제 41페이지인데 그 당시에 현대 오토넷이니까 A잖아요. 맞나? 현대 오토넷. 예, 요거. 유가증권 시장의 현대 오토넷. 인위적으로 그룹사에서 M&A 하면서 아주 뭐 못된 짓거리 했죠. 그렇게 해서 합병 후에 주식수가 5천만 주 더 늘어납니다. 5천만 주 늘어났는데 그냥 개인들이 19% 잡아가는 사이에 3,000원대에서부터 뭐 15,000원 계속 매수행수권 가격 그 이상으로 계속 돈 주기 싫잖아. 계속 집어 올려요. 5배가 아니구나. 4배? 3,000원에서부터 15,000원이어서 5배로 기억했나? 어찌됐건. 그렇게 하고 폭락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추천을 하더라고. 끝내주는 거라고. 수급 논리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런 내용 자체를 분석을 못하고. 그냥 결론은 그 H그룹이 현대차그룹 그 내용들인데 대주주만 이제 배를 쥐었죠. 예전에만 해도 이렇게 해서 이게 2008년도, 7년도, 6년도 그때 이게 6년도, 7년도.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내용들은 지금의 이제 뭐 기아를 더 키울 겁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정하지 마세요.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주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 얘가 적정 주가가 어떻게 50% 할인돼 있고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할인 요인을 더 보시고 걔를 뭐 띄워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뭐 주가를 띄워서 그렇게 해야만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옛날 얘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봅니다. 하물며 인적 분할, 남들 다 하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하지 말고 인적 분할하라며 LG화학도. 그래놓고 삼성그룹만 인적 분할을 못하게 한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기 때문에. 기회 되면 진짜 특집으로 해드릴게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러한 그 기준점, 삼성 그 기아의 경우에 뭐 혹시라도 정의선 씨가 대주주기 때문에 얘를 키워서 뭐 그룹을 장악한,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래서 같이 놓고 보십시오. 같이 놓고 보는데 기아의 부분이 조금 더 최근에 이제 실적 기준은 조금 더 판매 대수 줄어든 부분이 조금 더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이쪽을 만약에 이쪽 매출이 더 좋아진다 했을 때에도 인위적으로 뭐 얘를 키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의 강세로 인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일은 뭐 여기에 이제 뭐 KB금융도 넣을 수 있고 한국전력도 넣을 수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 우리가 설정해 놓은 주력주 기준으로 넣어드렸고, 어찌 보면 2차 전지에 겹칠 수도 있지만 에코프로 BM을 또 넣는 이유, 얘를 넣으면 얘를 빼고요, 얘를 넣으면 얘를 빼는데 뭐 둘 중에 하나 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얘를 뺄까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얘를 뺄게요. 그러면 같이 2차 전지로 저는 묶으니까 LG화학이 물적 분할이 됐어도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그대로 지분을 82%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보는 거야. 응? 근데 어찌됐건 에코프로 BM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제 뽑아 놓는데 70만 주라는 거는 조금 제가 이제 과도하게 많이 넣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줄여드릴게요. 2,300개 종목에서 그래도 한 5종목 정도만 압축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사? 거래량이 터지면 산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지만,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일단은 권리락이 발생이 되는데 권리락 가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중순까지 무상증자 300%가 있는데 충분한 이슈가 되죠. 그리고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 그게 뭐냐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당연히 인덱스 상품의 편입이 유입이 되죠. 매수자가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 프리미엄. 그리고 꼬리가 달렸지만 결론적으로는 거래를 터트리고 주봉상의 거래를 터트리고 양봉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봉이고 꼬리 달린 부분은
유상증자 권리락에 대한 부분 완벽하게 해석 못하신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증자받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발행 가격이나 이제 권리락 유상증자 기준이 권리락이 얼마나 돼요? 권리락 5월 9일 날 권리락 되는데 49만 1,300원이 권리락 가격이에요. 그럼 얼마 빠지는 거야? 0.06배 배정이니까 한 주에 0.06배 뿐이 안 줘요. 100주 갖고 있어봐야 6주 뿐이 안 줘요. 그러니 여기서 종가 대비해서 얼마 빠지는 거예요? 7,200원. 7,200원이 2%가 안 돼요, 사실. 1점 몇 프로야. 근데 내일은 또 시장이 약법으로 출발한다고 치면 땡큐하죠. 오히려 얘는. 권리락 때문에 빠진 가격이 주가 빠진 걸로 인식이 되니까 그 가격에 대한 가격 반발력은 있어요. 물론 증자 대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현물을 판다 이 개념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가를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팔아서 증자 대금을 넣는다. 기관들이 그렇게 해요. 외국인도 그렇게 해요. 왜냐면 뭐 증자한다고 돈 계속 얘 비중을 늘릴 수는 없잖아. 가지고 있는 종목 팔아서 넣는단 말이야. 주가를 일부 이제 공통적으로 조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매수를 좀 해서 주가 움직이면 던지고 나와요.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그래서 이제 증자 대금을 맞추는데 그거는 그 당시 기준에 증자될 그 시점에서의 기준에. 그리고 지금 권리락 가격이 나왔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발행 가액이 나와 있는데 발행 가액은 1차 발행 가액이고 이건 좀 바뀔 수 있어요. 38만 7,600원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오버잉 이슈가 없어요. 이거는 물량 들어온다고 해서 증자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에코프로 BM 쪽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권리락 이후에 가격 현상 부분. 그래서 70만 주는 변동성까지 같이 놓고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70만 주. 하이닉스 기아 에코프로 BM 70만 주.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의 기준 보시면은 대한항공,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얘도 이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인 거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대주주가 한진칼 지분을 샀다부터 해서 그리고 구리 가격이 올랐다부터 해서 또 지금은 이제 원전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들어간 거는 거래 대금이 이제 터지면서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꼬리가 많이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재편입 기준을 설정해 드렸는데 뭐 편입이 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편입이 안 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시간에서 2,200원대로 끝났단 말이죠. 2,260원 뭐 이렇게. 응? 그 시간의 거래량도 800만 주예요. 그럼 우리가 800만 주를 이제 3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래량의 3. 그렇게 되면은 270만 주 정도, 거의 뭐 300만 주 수준. 응?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2억 5천만 주, 3억 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좀 공격적으로 잡아서 2억 5천만 주의 기준. 그렇게 해서 갭상승이 살짝 나오고 2,260원인데 거기서 막 맴돌겠죠. 막 맴돌다가 툭 건드려서 2,400원 뚫으러 한번 갈 거란 말이야. 툭 건드려서. 그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고점을 또 넘기는 시점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점이 돼요. 거의 한 8, 9%, 10% 가까이 되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눌려질 때 범위에서는 음봉이다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저점 대비해서 뭐 돌려질 때나 이런 걸 좀 보고 그렇게 해서 800만 주가 2,260원에 소진되느냐. 그러고 나서 거래량은 무조건 터질 겁니다. 아마 무조건적으로 2,500만 주는 무조건 터질 거야. 양봉 음봉인지 그것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가 수소 관련주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쭉 미끄러졌던 부분, 거래도 없이 미끄러졌던 부분을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였어요. 사실 600만 주. 근데 저 거래가 더 터질 거냐의 기준. 저 거래가 더 터질 거냐의 기준. 5 종목으로 압축한다 그랬죠. 그럼 일단 지웁니다. 지우는 이유는 평상시의 변동률이 요날도 이제 뭐 꽤 나왔어요. 13%. 얘는요. 16%. 평상시의 변동률 대비 월등히 커진 겁니다. 또 볼 수 있어요. 또 볼 수 있는데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앞전에 이렇게 흘러갈 때 비이성적인 변동성들도 많이 나왔고 뭐 상한가도 나왔고 상한가도 그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 당시의 유동성과는 또 차이가 나요.
거래대금이 저 당시의 유동성과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갭상승 이후에 이제 42,000원을 뚫고 올라가면 그럼 시세는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중에 확인해서 대처하면 돼요. 장학형도 이쁘게 잘 떠졌고 주봉상으로 거래도 대박으로 터져줬고 일봉으로도. 추세 매매도 계속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응? 그럼 다시 살려나 볼까? 우리 셋 중에 두 개를 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얘는 거래 부분이 뭐 제약바이오처럼의 그런 흐름으로 확대해서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대한전선도 중간중간에 뭐 상한가도 가요. 오히려 펀드멘탈이 안 좋은데 두산 퓨어셀도 저평가는 아닌데. 그래서 거래량 수는 이제 500만 주로 잡아드렸고 두산 퓨어셀 이렇게 잡아드렸고 대한전선 잡아드렸고 오히려 이제 이들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시간에서 1.5% 빠졌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일동제약은 일동홀딩스가 단일가 투자 경고가 이제 해제가 됐을 거예요. 그 범위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연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다만 일동제약의 경우에도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량 터트려 주세요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빼고 거래가 터진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렇게 놓고 보고 그다음에 안내배 기준도 추세적인 부분에 주봉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을 터트리고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도 정책적인 이슈 부분을 가져가죠. 그러면 얘와 얘를 살려놓고 변동성 매매 기준을 살려놓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하이닉스 어떻게 돼요? 당연히 편입 자리예요. 응? 근데 거래 터트리고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종목을 하나를 여기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꿔서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인 종목도 일부 넣어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1조 미만의 종목군 기준에서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 그러면 뭐를 뺍니까? 그 다음 범위는 이제 기아를 당장의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아를. 자, 일단은 여기까지 5종목입니다. 한 번 더 압축을 해드렸어요. 요 종목 받고 상한가 종목 여기서 한 종목이라도 좀 잡아내자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3333 갑시다. 네? 아이고 불법 광고가 들어왔는데 못 지우고 있었네. 자, 3333 3333 요거 이제 종목 내일 아침에 올려드릴 때는 거래량이 노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려드려야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3333 네. 3333 지금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우리 유료 교육을 받으셔야 될 분들 7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응? 너무 죄송하죠. 해드릴 거니까 또 녹화 방송 보실 수 있는 거니까 3333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항상 유료방이 가장 먼저 또 강하게 이렇게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3333 또 우리 저기 뭐야 VVIP 방은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그런지 그렇죠. 라이브 방송에서 이시돌돔 선생님 또 낚시좋아 선생님 또 많은 분들이 부산 머스마 선생님 뭐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는데 불기둥방에서도 올려주셨고 그리고 우리 특별교육방 교육 지금 해드릴 거예요. 피곤하시면 이제 좀 주무시더라도 교육 라이브로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녹화 교육본도 올려드릴 테니까 또 내일 들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고 무료방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대1 2방하고 아까 6번째 방에서만 3333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3333 그렇게 하고 4번째 방은 폐쇄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4번째 방은 내일 봐갖고 폐쇄를 하고 왜냐하면 호응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방을 그냥 통합해서 모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VIP방, 그다음에 유료방 불기둥방, 그리고 VVIP방, 그리고 우리 그 특별교육방에서도 특별교육방에서 아닌가? 상상 오케이. 상상 좀 능동적으로 하여간에 다 같이들 움직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장 공략주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 종목분들을 여러분들도 쭉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 부분을 한번 이제 쭉 올려드릴 건데 보시면은 요 자료들, 여기에 이제 올려드린 뭐 이런 자료들, 요게 이제 휴림 로봇,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또 에코프로 BM, 또 한신기계,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대한전선, 그리고 최근에 교육 후기, TAYM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자료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좀 들여다 보시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도 좀 들여다 보시고, 그리고 지금 그 저희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강연회 부분 뭐 아직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신청자가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자 부분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법 광고입니다. 잘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웠고 내보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연회가 있는데 요거 여기 자료 신청하기 누르셔야 돼. 자료 신청하기 누르셔가지고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요 밑에다 이제 이름 쓰시고 이렇게 설문조사 하시고 맨 밑에 제출을 눌러야 돼요. 제가 이거 중간에 있는 거 다 빼라 그럴게요. 왜냐면 이렇게 뭐 넣어드리는 것도 좋긴 한데 여기까지 설문조사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가시는 것 같아. 제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써드릴게요. 맨 아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눌러야 제출이 되지. 그러니까 신청자가 지금도 많으시긴 한데 본인들이 이제 제출이 되셨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해서 강연에 자료 신청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250석인데 200분 100분 정도까지 자료를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참여하셔서 수익 기준도 좀 잡아내시고 그리고 그 정의원님들 그 이제 교육 있잖아요. 교육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해서는 매직 시그널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매직 시그널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대박이죠. 매수 매도를 다 잡아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직 시그널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보시면 종목별로의 흐름에서도 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 차트 보시면은 그냥 단순해요. 매직 시그널에서의 매수 사인이 나오는 흐름에서 편입의 기준 대한전선도 우리 같은 경우 1980원에 어떻게 잡았겠어요? 1980원에 이게 30분 봉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봉이 복잡하면 5분 봉 이런 게 복잡하면 일봉으로 매수와 매도 사인이 명확하게 나오거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벤트 부분은 내일 10시에 마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10시에.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지금 종목군에 대한 그 전략 다시 또 잡아드릴 겁니다. 그 네이버에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일 10시에 마감이 되니까 저 부분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장에서 조금 전에 이제 교육 잡아드린 것처럼 내가 교육도 받고 포트폴리오도 구성하고 그리고
그 교육 받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사이에 변동성 종목도 매매를 해서 좀 수익 범위를 좀 잡아가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전화를 지금 주시면 됩니다. 전화 지금 주시고 전화번호 나오죠? 지금 전화하셔서 이벤트 1+1 해드릴 때, 2+3 해드릴 때 오셔서 문자 받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고 자산 여력 있으신 분들은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지금장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